안녕하세요. 양성환 과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계단 산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영상을 보신 분 중에서 계단 산출에 대해서 문의해 주신 분이 있어가지고 한번 간략하게 계단 산출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좀 잘못 기억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어떤 거냐면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이 실제 이제 계단 거푸집을 뽑았을 때랑 이 계단을 위에서 봤을 때 이 면적으로 계략 그 개수를 곱하기도 하거든요. 간략히 뽑을 때 저는 1.3배다라고 어떻게 잘못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한 1.5에서 6배 정도 이렇게 차이가 좀 난다라는 거를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아무튼 질문을 해주신 분 덕분에 제 기억이 잘못되어 있었던 부분을 좀 바로 잡는 계기가 됐습니다. 일단 계단은 어떻게 산출하느냐, 기본적으로 캐드 도면을 보시게 되면 그 구조 평면도가 있고, 일반적으로 구조 평면도에서 이렇게 코어 부분만 확대한 코어 뭐 평면 상세도 아마 이런 도면이 별도로 있을 수가 있어요. 대부분 있는데 만약에 없다고 하면 구조 평면에 나와 있는 계단 도면을 보고 산출을 하시면 되고요. 별도로 그 코어 상세도가 있다고 하면 코어 상세도를 보고서 뽑는 게 조금은 더 디테일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 평면만 갖고 뽑는 게 아니고요. 계단 산출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 코어 단면 상세도라는 부분이 또 있어요. 한마디로 코어를 전층을 쫙 붙여놓고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단면을 그려놓은 거죠. 이거는 그 평면만으로 뽑으면 안 되고 항상 실제 이거를 비교해 봐 가지고 단수가 맞는지 아닌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서 뽑아야 될 거예요. 이거를 아예 보지 않고 그냥 이 평면만 보고 뭐 단수해서 뽑는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되실 거예요. 오히려 이 평면보다도 이 단면 상세도가 어떻게 보면 더 확실하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면 여기는 그 층고 부분들이 다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층을 올라가면서 계단이 어떻게 몇 단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다 변경이 되면서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수나 높이 체크할 때는 이 코어 단면 상세도가 제일 뽑는데 편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실제로 저기 평면도를 보시면 5에서 20층이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다 계단이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어요. 근데 실제 단면으로 보게 되면은 이 5층부터 이 20층 올라오는 데 있어 가지고 층고 변화들이 생기거든요. 어디는 뭐 4,500, 어디는 3,900, 어디는 뭐 4,200 왔다 갔다 이렇게 벌써 3개의 높이가 이렇게 변형이 되는데 이 평면 하나로는 그게 다 표현이 되지는 않아요. 그냥 간략하게 이런 식이다라고 표현해 놓은 거지 실질적으로는 이 코어 단면 상태들을 보게 되면 뭐 11단을 올라가고 어디는 12단을 올라가고 이 높이에 따라서 실제 단수들이 변경이 되거든요. 그런 거를 정확하게 뽑아 주려면은 이 코어 단면 상세도를 이용해서 뽑는 게 제가 아무튼 정확하다 하겠습니다. 그럼 도면 분해를 한번 해볼까요? 뭐 평면을 가보면 기존에 외부 참조 연습했던 도면이고요. 이게 이제 외부 참조되어 있기 때문에 옆으로 분해해서 아무튼 제가 깨트려 놓은 거예요. 이 중에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것들의 옹벽만 LAM을 이용해서 옆으로 옮겨 놓은 거고요. 그 부분은 넘어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갖고 오게 되면 계단을 뽑을 때 어차피 저희는 GP를 이용해서 이 외부 옹벽 라인은 다 뽑아주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여기에 걸리는 요 내부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만 계단실로 뽑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어쨌든 저희가 물량을 산출할 때는 그 계약 내역에 있는 항목에 맞춰서 뽑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유로폼들 나뉘어 있고요. 이 슬라브, 합판 거푸집으로 대부분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나뉘어져 있고 대부분 보게 되면 계단 같은 경우는 뭐 계단 혹은 뭐 경사 거푸집 뭐 이렇게 뽑아져 있는 그 분리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계단 거푸집을 얘기할 때 이 부분을 같이 얘기하지는 않아요. 뭐 엄밀히 얘기하면 계단 거푸집이긴 한데 이 부분은 내역상 옹벽으로 잡혀 있을 거고 뭐 만약에 말품으로 잡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 계단 부분만 뽑는 게 실제 계단 거푸집 면적이 되겠어요. 그럼 뭐 도면을 좀 단순화시켜서 옆으로 옮기게 되면 뭐 이런 부분이다 라는 게 되는 거고요. 여기를 제가 임의로 그려줘 본 게 뭐냐면 이거대로 봤을 땐 11단을 올라가서 다음 층으로 올라가는데 실제 도면을 봤을 때는 어떠한 층에서는 12개의 계단을 올라가야지 다음 층에 올라가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 해당 층에 대해서는
선을 하나 추가해서 뽑아줘야지만 된다는 것을 그냥 예시로 보여준 거고요. 일단 이 부분을 W를 통해서 스케치업으로 내보내 보고요. 그리고 단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현재 외부 참조로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뭐 옆으로 이게 쭉 옮겨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보시면 다 나올 거고요. 외부 참조에 대해서는 저번 시간에 다뤘고요. 여기서 그 QS라는 거를 이용해서 이 솔리드 해치 부분을 옆으로 빼내다 보면 이런 식의 지금 모양이 나오게 돼요. 이 안에는 또 내부 거푸집 계단 부분만 또 별도로 또 블럭화가 되어 있어요. 도면 분리를 이쁘게 잘 해놓은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는 이것들 중에서 뭐 전체를 다 가지고 한 번에 작업을 하면 돼요. 이게 지금 전체 층에 대한 계단실을 전부 다 표현을 해 놓은 거고, 아마 대부분 도면들이 이렇게 되어 있으실 거예요. 만약에 뭐 분리되어 있다면 그 도면들을 합쳐 가지고 이렇게 한 개의 전체를 만들어 놓고 한 번에 이런 식으로 해서 원하는 대로 뽑아도 되는 거고, 저는 예제를 보이는 거니까 그냥 한 개층 정도만 일단 가져가서 이 부분만 W로 내보낸 다음에 저희 스케치업으로 불러가지고 어떤 식으로 뽑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만 내보내겠지만 뭐 전체 다 뽑으실 때 한 번에 내보내시는 게 작업하실 때 편하실 거예요. 자, 이미 스케치업으로 어느 정도 좀 불러온 상태인데요. 요거는 지금 다른 그 개념만 보여드리려고 만든 거예요. 계단실에 대해서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계단실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나중에 여기에 이제 뭐 아래 합판 거푸집을 깔고 그 위에 이제 계단 첼판이죠. 이런 첼판들을 대고, 이 윗면은 거푸집을 따로 대주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공구를 치게 되면 여기 자동으로 메꿔지기 때문에 이곳에 따로 거푸집을 설치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계단 면을 좋게 하기 위해서 뚜껑을 덮어주는 시공을 하는 곳도 있어요. 실제 저희도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뭐 손이 많이 가는 부분이긴 한데 이 뚜껑 부분까지 거푸집 면적으로 인정받지는 아마 못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뭐 알폼 같은 경우는 원래 뚜껑이 있으니까 걔는 또 인정받을 수도 있겠네요. 그건 좀 복잡한 얘기는 좀 넘어가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 계단 옆면 부분 같은 데는 뻥 뚫려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콘크리트를 위에서 붓게 되면 자동으로 이것이 뭐 타설 속도를 주면서 치긴 하겠지만 메꿔지기 때문에 옆면이 이렇게 뚫려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형상화해 보면은 뭐 계단실에 있는 것 중에서 계단이 이 부분일 거고, 실질적으로 그 안에 계단은 이 빨간색 부분만큼만이 계단 거푸집이라는 거예요. 이 외부 옹벽들 라인은 이미 옹벽 거푸집으로 저희가 산출을 했기 때문에 계단을 뽑을 때는 배제가 되는 부분이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도 실제 거푸집이 닿는, 그러니까 이렇게 실제 설치가 되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윗면은 지워 다 준 거, 윗면은 전부 다 지워 준 거고요. 이 옆면 있죠? 이 거푸집이 옆면이 닿는 옹벽 부분, 뚫린 부분도 비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 못 하실까봐 이걸 첨부한 건데요. 옆에 보시면 뚫려 있죠? 이 부분은 어차피 설치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뚫려 있는 겁니다. 물론 저희가 이 옹벽을 처음에 산출을 할 때 이 부분을 무시하고 이 옹벽 같은 경우는 아마 통으로 산출을 하셨을 거예요. 어떤 얘기냐면 이 거푸집을 뽑을 때 통으로 뽑았죠. 여기랑 중복되는 부분 라인을 파주지 않았어요. 1제곱미터 미만은 공제하지 않는다라는 적상 기준에 의해서 여기를 뽑질 않아준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까지 뽑게 되면 이 면은 중복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 면은 지워서 뽑지 않는다 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옹벽을 뽑을 때는 그냥 편하게 전체 층 높이로 쭉 뽑으시면 되고요. 이 계단을 뽑을 땐 이 옹벽에 닿는 옆면 부분들, 이런 부분들, 여기 부분도 여기 옹벽과 만나게 되죠. 이런 부분들은 지워줘야 하는구나. 한마디로 이 수직 부분들, 그리고 이 밑면은 당연히 뽑아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쪽 면, 요쪽 면 부분, 이렇게는 뽑아줘야 한다 라는 거를 개념으로 좀 작업 십사 해가지고 그려 놓은 거고요. 요거는 제가 제 편의상 해 놓은 거예요. 나중에 하다 보면 이 모든 계단들을 전부 다 뽑아가지고 계산하는 게 좀, 원래 그러면 안 되지만 좀 귀찮을 때가 있기는 있어요. 그러면은 가장 메인이 되는 계단 하나를 좀 뽑아서
그냥 위에서 계단실 면적을 그냥 퉁 봤을 때 이 면적과 이 실제 하나를 뽑았을 때 면적이 한 1.52배 되는구나 라고 하면, 뭐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만 전체를 이제 단수로 해가지고 총 층당 얼마다 이런 식으로 좀 청구를 하는 경향이 제가 좀 있긴 있거든요. 그걸 제가 이제 1.3배로 좀 잘못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1.52배가 나왔었네요. 그러면 지금 이제 방금 가져온 실제 도면 가지고 한번 어떻게 계단을 산출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내보냈던 이 평면과 이 단면을 겹쳐놓고 보는 게 제일 편합니다. 평면은 그냥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그룹화를 해 놓으면 되겠지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가져오는 방법은 일단 갖고 오게 되면 이렇게 뭐 자기 마음대로 방향으로 누워 있게 될 거예요. 이걸 좀 세워줘야 되겠죠. 세워주게 되면 스케치업에 이렇게 로테이트가 있습니다. 로테이션을 해가지고 얘를 이렇게 들어주면 올라오게 돼요. 뭐 방향만 선택한 다음에 90 엔터를 치면 90도가 꺾이게 되고요. 이제 이거를 또 이렇게 돌려주려고 해요. 제가 돌려주고 작업을 했으니까 돌려주려고 하는데, 이제 이거 좀 왔다 갔다 좀 자기 마음대로 좀 이렇게 도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럴 땐 뭐 꼭지점에서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이게 바뀌어요. 근데 아무 꼭지점에 대놓고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간 다음에 누르게 되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좀 바뀌어 주거든요. 이 상태에서 자기가 원하는 쪽 모양이 됐다라고 하면 여기서 돌려주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또 끝에 점을 찍어도 되고요. 뭐 비슷하게 온 다음에 뭐 90 엔터 이렇게 치면 오게 되는 거예요. 요거를 옆으로 불러가서 두 개를 겹쳐놔 본 거예요. 겹쳐놓게 되면 지금도 보시겠지만 이 여기서부터 원래 단이 시작이 되는데 평면에는 여기서부터 그려져 있죠. 그 부분이 좀 오류가 있는 거예요. 뭐 오류라기보다도 이 평면 자체가 5층부터 20층을 전체 아우르는 그냥 하나의 평면으로 그려놨었잖아요. 5에서 20층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5에서 20층 사이에는 층고가 뭐 3,900도 있고 4,500, 4,200도 있었기 때문에 꼭 도면이 틀리다라고 할 수는 없겠네요. 근데 좀 상이하다라고 볼 수는 있으실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어떻게 이제 스케치업으로 일단 뽑느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둘 다 그룹으로 묶여 있는 상태예요. 처음에 가져온 스케치업에 가져오게 될 이렇게 묶여 있죠. 별도로 깨주진 않았어요. 이 상태에서 이건 냅둬놓고 요것만 깨본 거예요. 묶여 있는 거를 터트리기에 깨준 거죠. 그러면 얘는 선이고 얘는 그룹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간섭을 하지 않아요. 겹쳐 있지만 전혀 무관한 상태인 거죠. 여기서 실제 열려 있기 때문에 막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폐쇄. 여기는 왜 안 됐나요? 라고 하면 여기도 어딘가 지금 뚫려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막아주고, 여기도 이렇게, 이게 아마 지금 어딘가 열려 있기 때문에 같이 먹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선 정리를 해주게 되면 이런 거를 잠깐 숨겨놔도 돼요. 만약에 막고 있다면 이런 선들 다시 숨기기 취소. 그러면 요 면이 어떻게 보면 실제 계단의 한쪽 면을 차지하겠죠. 이 길이를 보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가 2600이에요. 물론 이 가운데가 지금 오픈이 조금 돼 있다고 표시되어 있는데, 이거를 다 표현해줘도 상관없고 안 해도 상관은 크게 뭐 문제는 없어요. 이게 뭐 물량에 많은 차이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좀 간단하게 그냥 2600이니까 1300이라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원래 이렇게 1300 해서 옆으로 늘려주면 이게 완성이 되신 거죠. 자, 됐죠? 근데 제가 여기서 바로 늘려주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미 여기 선들이 있기 때문에 얘를 1300을 이렇게 그렸다고 해도, 그렸다고 쳐보죠. 이거를 다르게 움직이거나 뭐 선택을 쭉 하려고 하면 얘네가 같이 선택이 돼요. 왜냐면 얘는 면 선인데 얘도 다 선이거든요. 이미 붙어 있기 때문에 얘만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이걸 다 옆을 지워줘야 돼요. 좀 번거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면이 만들어지면 이거를 옆으로 움직임이 이상하게 나오죠. 컨트롤 버튼을 눌러서 복사를 해서 좀 옆으로 빼내줄 필요가 있어요. 빼내준 다음에 이거를 1300 하게 되면 얘만 깨끗하게 만들어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기도 뭐 선이 하나 이제 정리해 주고요. 이걸 더블 클릭해서
그룹으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여기다 지금 붙여 넣은 거예요. 이 반대쪽 이쪽 올라가는 것도 그려줘야겠죠. 이거는 옆으로 또 복사를 해가지고 깨트린 다음에 이 위쪽 라인만 선 정리를 해서 그려준 거예요. 또 요거 똑같이 이것만 선택해서 컨트롤로 이렇게 복사를 해내고 똑같이 1300만큼 그려주겠죠. 1300. 그리고 전체 선택해서 그룹으로 만들고요. 이거를 한 군데다가 한번 합쳐 놔봤습니다. 이 두 개의 그룹이 별도로 되어 있죠, 지금 현재. 그럼 일단 계단에 대한 외형은 완성이 된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거를 만약에 임시로 한번 지워 보면 단수가 여기부터 시작된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여기 이쪽부터 시작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조 상태도를 단면도를 가져와 가지고 그리셨다면 뭐 평면이 잘못되어 있네 잘 되어 있네 이거를 뭐 굳이 연연할 필요는 없으신 거예요. 그럼 결국 이게 아무튼 계단의 3D 모형이다. 그러면 요것만 이 두 개죠. 이거는 제가 한번 겹쳐 본 거예요. 위에다가 이 도면들을 한번 위로 복사해 본 거예요. 제대로 맞는가 한번 확인을 해 본 거고, 이 위에 그려져 있는 것들은 다 맞더라고요. 그 다음에 요 두 개만 이 그룹만 빼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합쳐준 거예요. 3D 합치 유니온 합치는 걸로 합쳐주고, 이 상태에서 바로 거푸집 물량 산출이 가능하세요. 우리 그전에도 했었듯이 처음에 더블 클릭으로 들어가서 컨트롤 전체 선택을 해준 다음에 뭐 재질 아무거나 뭐 일단 준 다음에 윗면은 콘크리트 때문에 거푸집을 설치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위쪽 라인은 좀 뭐 귀찮겠지만 다 지워줘야겠죠. 하나씩 지워줘 보겠습니다. 지워주고 이쪽 라인은 아까 얘기했듯이 계단실의 옹벽과 맞닿았죠. 이쪽은 굳이 뽑아줄 필요가 없어요. 중복되기 때문에 이쪽은 지워주는 거고요. 이 안쪽 면은 홍에 떠 있으니까 당연히 남겨둬야 되는 겁니다. 아래에서 보게 되면 이 밑면은 전부 다 이쁘게 이렇게 설치를 해 놔야 되겠죠. 이게 실제 거푸집 물량이 될 거예요. 하나 선택해서 오른쪽 버튼 셀렉트 같은 재질 하게 되면 23.62 제곱미터라고 나오게 됩니다. 23.62. 요건 또 왜 했냐면 이건 저 때문에 하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이 위에서 봤을 때 면적에다가 1.66배를 해야 이 건물은 되는구나 라는 거를 이런 식으로 한 층 정도에서 확인을 하고 이거를 전층에 대입하는 경향이 좀 있긴 있어요.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만약 여러분들도 약식으로 뽑아야 될 일이 있거나 했을 때는 이렇게 이용을 해도 되긴 하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그냥 뭐 이렇게 되면 1.7배를 차라리 청구하면 되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원청에서 뭐 디테일하게 좀 요구를 한다라고 하면 한 층 정도에서 차이 없다. 이걸 몇 층 이렇게 하는 건 좀 노가다지 않느냐라고 해서 그쪽에서 넘어가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청구를 해도 큰 무리는 되진 않거든요. 대부분 또 이렇게 넘어가고는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까지 해서 전체 산출서를 요구한다고 하면 또 어쩔 수 없이 또 그에 맞춰 가야 되겠죠. 자, 그럼 만약에 그렇게 요구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어떻게 뽑느냐? 한마디로 이제는 캐드로 넘어가야겠죠. 캐드로는 어떻게 뽑느냐로 가봐야 되는데 일단 캐드는 어쨌든 간에 이 평면을 이용해서 뽑아야 돼요. 지금 이렇게 왔다고 하면 일단 뽑는 면적만 확인해 보자고요. 이 칠판들은 전부 계단 길이만큼 이 선만큼 다 뽑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 높이. 이 높이를 보면 여기는 187.5네요. 187을 줘야 되겠네요. 다 이 높이만큼 줘야 되는 거죠. 일단 요 높이들을 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캐드에서 해당을 불러와서 아까 이 선이 누락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층을 뽑을 때 이 선을 추가해주고 높이 0.18 뭐 GP로 뽑는 거는 다들 이제 뭐 아실 수 있으니까 187을 하고 뭐 옹벽 뭐 이걸 계단을 하나 추가해줘도 상관없어요. 추가해서 뭐 나는 계단이라는 다른 레이어를 뽑고 싶어요 라고 하면 아이고 계단이라고 해서 객체를 187로 뽑아주게 되면 계단이라는 레이어가 생성이 됐고 187 물량이 나오게 돼요. 이 표를 그리게 되면 물량이 엑셀 내보내기를 해놨습니다.
5.52 제곱미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밑면에 대한 거는, 자, 여기 부분이랑 여기 부분은 평면이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보면 슬라브 내부점이라는 걸로 해서 여기와 여기는 뽑아주게 되면 되실 거예요. 그러면 이 면과 여기들은 뽑혔어요. 그렇죠? 그러면 한마디로 남은 건 이쪽 면과 이쪽 면,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경사면만 남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뽑을 때는, 이쪽 면을 뽑을 때는, 이 양쪽 면을 뽑을 때는 솔직히 이걸 다 계산해서 뽑기는 힘들고, 저 같은 경우는 이 해당 층에 오게 되면 이렇게 그려져 있거든요. 이거를 요만큼만 잘라 놓고 여기서 GP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내부점으로 뽑아주는 겁니다. 제가 이런 선들을 이렇게 막아줬거든요. 막아주는 작업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GP 내부점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뽑아주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옆면 산출은 완료가 된 거예요. 이제 밑면이 남아있죠. 밑면도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이 대각선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평면상에서 뽑는 게 좀 힘들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평면으로 봤을 때는 위에서 투영된 제 평면의 면적만 나오기 때문에 이 길이만 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길이를 가지고 이 사선을 뽑는 게 좀 계산식이 힘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차라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재고, 한마디로 여기에서 여기까지 라인을 하나 그리시고요.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라인이 그려질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지겠죠. 대충 일단 벌려 놓을게요. 이거의 길이가 평면으로 봤을 땐 아까 저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300, 1.3m를 줬었어요. 1.3m, 1.3m다. 정미량을 주게 되면 요 가운데를 떼야 되기 때문에 1270을 줘야 되겠네요. 3cm 차이니까. 그렇게 준다라고 하게 되면 차라리 아까 얘기대로 이 사선에서 GP를 이용해서 월로 계단 높이를, 거푸집 높이를 1300을 주게 되면 옆면 산출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평면만으로는 계단실에 대한 거를 다 표현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계단을 뽑은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컨트롤 C 해서 컨트롤 V 이쪽에 붙여놔 가지고 이런 쓸데없는 건 지워주시고, 이게 한 개층의 계단 거푸집 면적이다 라는 식으로 그쪽에 가져다 줘야겠죠. 그러면 이걸 층별로 나눈다고 하면은 이것들을 다 조각조각 내가지고, 원래 한 층씩 청구를 한다고 하면 이거를 다 해줘야 될 거예요, 원래는. 근데 일반적으로 귀찮기 때문에 계단실을 이렇게 한 번에 전체를 다 뽑아 놓고 몇 층마다 그냥 어느 정도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퍼센트로 청구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이거를 하나씩 이렇게 분해해서 한다고 하면 정말 FM이긴 하겠지만 매 층마다 이거를 나눠주는 것도 솔직히 일이고, 이게 또 물량 차가 나는 것도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위에서 투영한 면적의 1.6배, 7배 정도를 줘서 청구를 한다든가, 아니면 두 번째 방법으로 이렇게 전체를 뽑아놓고 100% 진척 사항이다라고 봤을 때 공사가 얼마쯤 진행됐느냐에 따라서 이 전체 물량이 만약에 100이라고 하면 10, 20, 30, 40, 50, 나중에 끝나면 100, 이런 식으로 청구를 해 나가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원청 공무가 너무나 디테일해서 이 모든 거 하나하나의 산출식과 산출서를 다 나는 봐야만 하겠다 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해서 산출서까지 평면, 단면, 그 해당 층의 면적까지 해서 그쪽에 보여줘야 할 거예요. 지금 캐드로 뽑은 물량이랑 23.88, 스케치업 뽑은 23.62 살짝의 차이가 나는데요. 이건 제가 윗면 잡고 시작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의 차이들이 좀 발생을 해요. 캐드상으로 뽑게 되면 평면을 뽑을 때 여기 이제 어디까지 경사가 시작되고 마냐, 이런 부분들의 차이 때문에 조금 차이가 발생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령을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이걸 한 번에 그려서 가진다라고 쳤을 때 쭉 넘겨온 다음에 이쪽 라인만 남겨주고 또 이쪽 라인만 약간 손보면 또 반대쪽 라인만 갖고 오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걸 한 번에 가져와서 어떻게 작업을 하는가. 일단 이 전체를 내보내 보고요. 스케치업을 기존 스케치업이 있는 곳에서 불러오게 되면 에러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이게 저도 정확한 이유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실무적으로 하다 보면 이 평면이랑 단면을 같은 데 올려놓고 하다 보면은 이 뭐냐 BST 이 리듬이 좀 잘 안 먹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좀 계단 같은 거 뽑을 때는 좀 별도 도면을 열어 가지고 불러와서 뽑는 식이거든요. 여러분도 하시다 보면은 좀 문제가 발생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왔는데 다른 도면에 두면 가로로 온다든가 뭐 좀 약간의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더라고요. 이게 보통 우리가 하듯이 불러오게 되면 터트려 주고요. 메이크 페이스 이런 것들은 뭐 이렇게 선을 그려주면 마감이 되겠죠. 그래서 필요 없는 것들은 쭉 해서 지워줄 거예요. 지워줬다고 가정을 그냥 하겠습니다. 쭉 만들어주고 이 원하는 애들만 선택한 다음에 BST 1300이었잖아요. 1300 높이를 올려주면 이런 식으로 한쪽 면이 다 완성이 되는 거예요. 캐드에서 선 정리를 이쁘게 쭉 해왔다면 한 번에 한쪽 면을 다 완성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엔 이쪽 면을 완성을 할 수가 있겠죠. 뭐 예를만 들어주면 이 도면층이 EL이 다시 2 도면 하나 만들어 두고 왔어야 되는데 도면층을 여기서 뭐 그냥 편하게 그려줘도 되는 거 이렇게 하나 그려주고 얘도 뭐 그려주고 이것도 그려주고 이것도 하나 그려주자고요. 이건 겹쳐 있는 거가 아니구나. 이것도 그려주고요. 이런 애들을 뭐 복사해 가지고 이 선만 다 마감을 시켜준다고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막아준다. 여기도 이런 식으로 그려주는 거죠. 이렇게 쭉 그려준다거나 똑같은 복사 해가지고 결론은 이 선들은 LAM을 이용해서 지워줬다 라고 하면 나중에 이 라인들만 남게 되는 거죠. 또 이것도 마찬가지 W를 불러오게 되면 스케치업에서 이 두 개를 한 번에 붙여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두 개를 똑같이 1300씩 올려준 다음에 이렇게 올리고 합쳐주게 되는 거죠. 합쳐주고 전체를 쭉 선택해서 그때 이용했듯이 이게 그룹만 선택한다를 눌러주게 되면 그룹만 선택이 되잖아요. 그 상태에서 그 전체를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나중에 이런 식으로 90도로 올려주게 되면 두 개를 합친 상태에서 정확한 모양의 계단이 한 번에 올라오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안에 들어가셔서 지금은 하나의 그룹으로 되어 있을 건데 일단 터트려 놓고 작업을 해 볼게요. 이걸 한 층씩 하겠다고 하면 한 층씩 그룹화 해 놓고 합쳐준 다음에 부시면 될 거고요. 한 면씩 없애진다는 얘기인 거죠.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거고 뭐 전체 면적을 한 번에 다 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서 깨준 다음에 윗면들을 날려버리는 거죠. 똑같이 물론 색칠을 칠해놓고 빨간색 해놓고 지우면은 좀 지우기 편해지겠죠.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전체의 도면의 그 계단 물량을 한 번에 뽑을 수도 있어요. 대충 내용은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계단실은 뭐 매층 뽑는 것보다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 코어 단면 상세도를 가져와 가지고 전체를 하나로 놓고 깨는 게 가장 산출은 쉬우실 거예요. 가다가 이렇게 층 변화가 생기거나 그러면 어떡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의 도면을 보시면 이 코어에 있는 계단실이 뭐 준다거나 느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아니, 층에서 사라진다거나 더 이상 계단이 안 생긴다 라는 식 개념은 있을지 몰라도 갑자기 뭐 계단이 올라가다가 뭐 계단실이 줄고 늘고 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이 면적 그대로 전체 높이만큼 쭉 올라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 계단실이 뭐 2개다, 3개다라고 하면 그 계단실 하나마다의 이런 또 단면 상세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계단실이 뭐 3개다. 그러면 이 3번 산출해 주시면 되는 거고 4개면 4번 산출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뭐 스케치업으로 이렇게 지워가면서 산출을 하셔도 되고 이걸 바탕으로 캐드에서 아까 보신 대로 뭐 이런 식으로 옆면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단면을 불러와서 산출해야 되겠지만 이 대각선이랑요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산출서를 첨부하는 이런 방식으로 계단 산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계단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다른 것보다 좀 손이 많이 가요. 손이 많이 가고 이렇게 귀찮기 때문에 저도 약식으로 뭐 지금 저도 잘못 기억을 했었다고 했는데 1.3배다라고 기억을 했었는데 한 1.6배 가량을 줘야 되는 거네요. 이 바닥 면적에 1.6배 정도를 주면서 산출을 하게 되면 뭐큰 차이는 없다 정도 되겠고요. 처음 뽑으시는 분들은 어쨌든 간에 캐드로 이런 식으로 정미량으로 뽑아 보시는 걸 일단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상이었습니다.